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쓰기 일부분의 미니 모의고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내가 진짜 실전을 준비하려 한다면 반드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문제를 풀면서 기초 지식을 닦았다면 시험은 정말 시험 현장에서는 문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또 내가 시험에 임박해서 어느 정도 좀 한번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5문제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시험 보러 갔을 때 쓰기 일부분의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 받자, 빼자, 보어 막 굉장히 많은 구문들과 문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딱 머릿속에 나는 짝꿍을 찾고 기둥을 세우겠다. 일단 그 2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막 여러 특별 문형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 근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안 나와. 그럼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시험을 딱 볼 때는 내가 서로 짝꿍을 찾고 기둥을 세워야지라는 거 먼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절대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부터 찾지 마세요. 보통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위에다가 숫자 쓰면서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주어나 제일 처음에 오는 단어가 처음에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퍼즐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데 퍼즐을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 순서대로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짝꿍이 되는 것들. 눈이 있으니까 눈 밑에는 코가 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제일 첫 번째 상응하는 단어부터 찾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짝꿍 찾고 기둥 세워야지. 기둥은 수어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근차근히 볼게요. 시아위, 비가 내리다 라는 수어죠. 모지엔더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뿌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가 아닌가 부사일 가능성이 크겠다. 추리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쓰기 일부분이. 왜냐하면 꼭 내가 아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찐티엔 오늘이죠. 웬만하면 시간이 제일 앞에 올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둥 먼저 세워보자. 호의 조동사죠. 그러면 기둥이 비가 내린다라는 수어니까 시아 위를 쓰고 그 앞에 뿌를 쓰면 되겠구나. 부사니까. 부지엔더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뿌 이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순서대로 가면 되겠다 해서 그대로 가시면 자, 부지엔더를 조동사와 수어 앞에 놓고 부지엔더 호의 시아 위 오늘은 꼭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부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보시면 부사를 먼저 쓰고 조동사랑 그다음에 동사로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 부사가 제일 처음이에요. 부사는 때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주어 바로 뒤에 쓰여서 수어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부지엔더라는 부사가 조동사랑 수어 앞에 위치한다. 그 포인트 딱 넣고 그러고 가셔야 된다는 거. 시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실전 문제 풀 땐 그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장 하면 일단 한 장이죠. 그럼 머릿속으로 얘 짝꿍은 뭔가 명사, 장으로 셀 수 있는 종이일 가능성이 크겠다. 장상 하면 샹을 좀 볼게요. 장소예요. 벽 위죠. 꽈저의 저를 봅니다. 뭐뭐 한 채로 놓여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 저의 경우 이제 종이원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띠도는 지도고 시제는 세계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문장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붙여놓을 거 붙여놓고 기둥 찾으셔야 돼요. 짝꿍 찾습니다. 이장 하면 세계의 지도인데 지도를 셀 수 있으니까 이장 시제 띠도를 붙여놓고 수어로 기둥을 세웁니다. 꽈저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일단 보실 때 이 저가 들어가면 종현문이라고 해서 앞에 꼭 시간이나 장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저가 붙은 동사 뒤에 저가 붙어 있으면 종현문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구나.
4급, 5급에서 쓰기 부분에서 종현문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근데 종현문이 뭔데 하면 동사 뒤에 저 붙어 있는 게 종현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 위에 장소를 쓰시고 한 장에 3개의 지도가 걸려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동사 뒤에 저가 있는 종현문이면 앞에 시간이나 장소를 쓰고 존재하는 그 주체인 목적어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6번, 87번에 해당하는 부사의 위치 그리고 종현문까지 갔습니다. 88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거의 한 문제를 한 문제당 1분꼴로 문제를 푸셔야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니까. 싱리샹 더 뒤에는 명사가 통상적으로 붙습니다. 我的书 그죠? 我的弟弟 하고 더 뒤에는 보통 명사가 붙죠. 띄울러 얘가 수러네. 야오시 이 단어를 몰라도 명사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 왜냐면 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자문 긴장하지 마세요. 바 뒤에 그냥 해당하는 목적어 명사 쓰시면 돼요. 항상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메이메인 여동생 농이라는 동사는 영어로 따져서 봤을 때는 take 정도로 보시면 돼요. take라는 동사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뜻의 단어들이 풀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농은 하다인데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의 하다일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 여기서는 띄울러죠. 내가 잃어버렸어. 그 일이 일어났어. 농 화일러 그게 고장나 버렸어 라는 식으로 뒤에 보충되는 보어를 씀으로써 해서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짝꿍 먼저 찾습니다. 싱리샹더 매일매일 아니겠죠. 시향이 상자인데 그쵸? 캐리어의 열쇠 붙여놓고 이렇게 둘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띄울러 농 띄울러 이렇게 붙여놓고 그럼 바자 뒤에 보통 뭐뭐 을을이 오는데 매일매일가 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잘 봐볼게요. 바자 뒤에 싱리샹더 야오시를 쓰고 무엇을 이렇게 처리하다. 여러분 영어의 전치사구랑 중국어의 전치사구랑 가장 큰 차이점이 영어의 전치사구는 동사 뒤에 위치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그래서 개사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써주면 돼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바자, 어나 바자, 빼이자 문법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바자는 전치사구, 개사구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개사구 쭉 쓰고 그리고 술어 쓰고 그렇게 하면 싱리샹더 야오시를 농 띄울러 했다. 여기에 포인트는 바자입니다. 바자의 목적어 쓰고 순서대로 그냥 흘러간다. 얘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잃어버렸어. 시간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8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특수 문법을 하나 들고 온 게 이제 비교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아까 앞에 88번도 바자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비교문의 비자가 특수 문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라는 건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A가 B보다 어쩌다. 끄어거가 나오고 워가 나와요. 그럼 끄어거랑 나를 비교하는 거겠고 그리고 하오지 수웨이 몇 살이겠죠. 그럼 많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끄어거가 나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국어에서는 우리 오빠가 형이 나보다 2살이 많하고 2살을 먼저 쓰고 많다를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일단 많아요. 많은 그 결과가 2살인 거예요. 그래서 수량사는 반드시 뒤에 쓴다. 비교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그런 문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비교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빠가 나보다, 형이 나보다 몇 살이나 좀 많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비교문, 수량이 수러 뒤에 위치한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 볼 겁니다. 마지막 문제. 제가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인 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 기본 문장 구조에서 부사의 위치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종현문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 뒤에 저 붙는 거. 그리고 나서는 제가 바자, 비교문, 그 다음에 보어를 가지고 와서 정말 반드시 4, 5급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수 문법들을 딱딱 골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더가 나오면 조동사로 쓰이면 they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샹신이죠. 상심을 했다. 보통은 이 수러 뒤에 붙어서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 정도보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4급 정도에서 더가 나오면 웬만하면 정도보호의 가능성이 높겠다. 상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맞춰보도록 하는 거죠. 샹신더 해놓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상심했어. 이 더 뒤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문형들이 올 수가 있어요. 상심을 했어. 그 정도가. 그죠? 어느 정도까지 상심을 한 거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까지 상심을 했다. 정도보 같은 경우 수러 뒤에 더를 쓰고 정도를 쓴다라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문제를 축축축축 풀어왔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문법적인 설명이나 이론 설명 안 하고 다이렉트로 문제부터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러 가실 때에는 딱 문제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론집을 공부하고 막 그랬어도 실전 시험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스피디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딱 짝꿍 서로 애당초 단어를 분석할 때부터 얘랑 짝꿍은 뭐가 될까 생각하시고 수로로 기둥 세우시면서 앞뒤를 맞춰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동시에 제가 오늘 핵심이 되는 문법들 드린 것까지 모두 다 머릿속에 싹 넣으시고 시험 보실 때 진짜 실질적으로 써먹으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